사진, 서구 문명 몰락의 원인. 인간계라는 에세이에서 찰스 웰스는 그리스 시대 이후 우리의 말은 점점 지식과 개념의 설명으로 체계화되었고 반면 경험한 것을 바로 표현하는 능력은 상실해 왔다고 주장한다. 다이안 아버스가 1971년 자살했을 때 뉴욕 현대미술관은 대대적인 다이안 아버스의 사진 회고전을 열었다. 그 전시회는 현대미술관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회고선에 걸린 대부분의 사진들은 이탈 직전의 사람들을 찍은 것이었다. 아버스는 평범한 사람들을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방인처럼 찍어내는데 능력이 있었다. 아마도 우리는 자신 안에 내재된 감정을 투영하고 반추하기 위해 사진을 찍을지도 모른다. 나는 전시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몇 시간을 보냈다. 왜냐면 떠들썩한 전시회 명성에 비해 작품들 자체가 심오하거나 대단하다고는 도무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알고 싶었다. 관람객의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이었다. 전위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물론 아웃사이더들도 거의 없었다. 세상에 내가 저 사진 속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전시를 다시 보러 갔을 때마다 이런 종류의 말을 적어도 수십 번은 들었다. 나는 천천히 깨닫게 되었다. 사진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직접 부딪히기 싫어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에이브럼 링컨이나 힌덴부르크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장소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다. 19세기 중반과 후반에 걸쳐 일어난 사진의 주요 경향은 변태 사진쇼였다. 나다르는 1840년에 성기가 묶여있는 누드를 찍었고 후일 머이브리지는 그의 과학적 연구에서 변태와 기형적인 모습을 담은 수십 개의 앨범뿐만 아니라 가슴 노출, 뼈가 튀어나온 코를 비롯한 벌거벗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5만 가지 동작을 사진으로 보여줬다. 로버트 매플소프나 레리 클락의 사진들은 사실 전혀 새로운 이미지가 아니다. 바로 그 전해인 1839년 사진의 발명이 공표되었다. 지난 수백 년 동안의 회화, 소묘, 판화에서 카메라 옵스쿠라를 써서 보여주는 일안적인 시각을 발전된 기술로 간단히 이너지에 정착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분리가 시작됐다. 언어가 발달하면서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주의 발달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 볼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고는 도약하기 시작한다. 먼저 회화의 사실주의 경향에 생활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사진, 영화, 비디오에 힘을 더해보자. 그러면 이들 총체가 사람들의 심리에 얼마나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변화를 겪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늘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거짓투성의 세계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의심도 많아지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까지 대리체험해야 한다. 우리들 가운데 총에 맞는 사람들을 실제로 본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나 텔레비전을 틀면 단번에 수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학 발전의 성과물인 카메라 옵스쿠라나 카메라 루시다를 쓰기 전에 그려진 회화와 소묘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시각예술에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카메라 옵스쿠라나 카메라 루시다가 제공하는 일환적인 시각과 원근법을 써서 만든 작품이 과거에 비해 훨씬 진보된 예술적 성취라는 주장은 아둔하기 짝이 없고 광신적인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렇다고 딱히 이 시스템의 발명자들 비난한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이 시스템이 차지하는 의미가 조절되었다는 것이며 이 시스템을 풀어내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우리 문화 속에서 이 시스템이 차지하는 의미와 풀어내는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다. 이는 아마도 서구 유럽인들이 자신들을 문명화한 인간의 전용으로 삼고 그 밖의 인간들을 다소 원시적이거나 주변인으로 여기는 사고와도 무관하지 않은 얘기일 것이다. 평범한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인식의 세계를 특별한 기술로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의 기능이라고 말하지 마라. 예술의 독창성이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시를 쓰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산문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시장에 앉아 중앙아시아의 양탄자를 바라보면 이 물건이 단지 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료하게 다가온다.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의미와 가치의 세계가 뚜렷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동안 어떤 의미도 캐리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열어둔 채 양탄자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불현듯 언어로는 전달할 수 없는 미묘하고 심오한 뭔가가 마음 저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누군가 바닐라 맛에 대해 최상의 표현으로 지적이고 우아하게 설명하는 것을 듣는다고 치자. 나는 여전히 바닐라 맛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생처음으로 바닐라 맛을 본 후에 설명을 듣는다면 그제서야 맞아, 바로 이 맛이야 라며 무릎을 칠 것이다. 처음으로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거나 예술작품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정신 문화를 변화시켜 온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공백 상태를 만들어내는 문화의 속성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술이 발전해 온 것인가? 나는 이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대단히 흥미로우며 늘 주시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보는 방법. 한 영역을 한꺼번에 전부 볼 수 있도록 눈의 근육을 풀고 뒤로 물러나 앉는다. 여기저기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매우 엄격한 노력을 요구하지만 사진 찍는 연습으로 이보다 더 좋은 훈련은 없다. 9살인가 10살 무렵 학교에서 배워야만 했던 과목들 가운데 하나가 과학이었다. 내 생각에 어떤 과목이든 선생님들은 수많은 문제들 속으로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쑤셔넣어 절대로 그 문제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듯하다. 만약 아이들이 이 연결고리를 파악한다면 교실에 가만히 앉아 생산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문화라는 시스템 안에서 비대해지기만 기다리지는 않을 테니까. 다시 과학이라는 문제로 들어가 보자.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해서 누구나 반가워 자기 집 지하실에서 실험과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인간의 눈이 카메라와 같다고 설명한다. 즉 빛이 카메라의 렌즈를 통과하는 것처럼 인간의 눈을 통과해 망막 내부의 관상체를 자극하면 그것이 관상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고 그때 보여지는 것이 인지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그야말로 일방통행이다. 이 설명에는 심지어 모든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표까지 따라온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만 빼면 참으로 깔끔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공원의 벤치나 숲속의 바위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면 내가 보는 대상에 따라 시야가 급속히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여기서 저기로 시선을 돌린다. 다시 말하면 주위를 둘러본다. 내가 바라본 전체가 한 장의 사진으로 조합되어 마음속에 각인된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들었던 지리멸렬한 설명과는 다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나의 뇌와 눈은 얼마간 서로 공모자인 셈이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나는 길을 걷고 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눈길을 끈다. 재빨리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누른다. 그 필름을 인화해보면 사진 속에는 내가 흥미를 느꼈던 사람뿐만 아니라 4대의 자동차, 빌딩 3채, 개 2마리, 그리고 18명의 사람들이 있다.
카메라야말로 과학교사들이 설명했던 눈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뭘까? 아마도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길을 재빨리 건너가서 그 사람한테 접근한다. 이때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가 벌써 가버렸거나 카메라를 보고 포즈를 취해줘 단순히 인물 사진을 찍게 되거나 카메라를 아예 피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다. 아무튼 망원 렌즈로 찍거나 대상에 밀착해서 찍는 것은 무엇보다 나를 사로잡는 요인이었던 대상을 둘러싼 주변 상황을 싹둑 잘라버린다. 의미가 있든 없든 일상에서 흔히 보는 대상들을 늘 일관되게 지적이며 감동적으로 찍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기베라가 슬럼프에 빠졌다. 코치는 그에게 지금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면서 공을 치라고 충고했다. 요기는 타석으로 나갔다. 삼진 아웃을 당했다. 대기실로 돌아온 요기는 코치에게 말했다. 공을 치는 것과 생각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사진을 찍을 때 전체를 포착하도록 노력한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나의 직관과 본능을 신뢰하지 않고 전체를 포착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저 생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늘 같은 렌즈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렌즈가 제공하는 시야에 익숙해지면 전체를 훨씬 빨리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줌 렌즈야말로 악마의 작품이다. 줌 렌즈는 대상을 날카롭게 잡아내는 경우가 드물며 더 중요한 이유는 사진가의 진정한 시각을 구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젠느 아째의 천재성은 그가 어디에 카메라를 놓아야만 하는지 정확히 꿰뚫었다는 데 있다. 그의 천재성은 예술 창작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상, 아름다움, 예술가의 영적, 종교적 정신세계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빚어낸 결정체다.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 프레드릭 존머. 프레임은 사진가가 조작한 시각이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프레임이 사진 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대단히 역설적이다. 프레임 안에 들어온 것과 프레임 밖으로 밀려난 것, 프레임 안에서 빼버려도 상관없는 것은 무엇인지 종종 사진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크기, 스케일. 내 딸 레이첼이 만 2살이었을 때 코끼리에 집착하게 되었다. 코끼리 그림책과 노래 테이프가 집에 있었다. 레이첼은 집착 몇 주 동안이나 이어졌고 모르긴 해도 아이에겐 무척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어느 토요일 진짜 코끼리를 보여주려고 아이를 센트럴파크 동물원에 데리고 갔다. 레이첼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 당시 동물원은 요즘처럼 청결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회색 시멘트로 칠해진 코끼리 우리에서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나는 레이첼을 어깨에 앉혔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4, 5m 정도 떨어지는 코끼리를 가리켰다. 아이는 코끼리가 안 보인다고 했다. 나는 뒤로 최대한 물러났다. 아마 12m 정도 되었을까? 다시 코끼리를 가리켰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코끼리가 안 보인다고 했다. 코끼리는 바로 아이 앞에 있는데도 말이다. 코끼리가 너무 컸던 것이다. 레이첼은 잔뜩 화가 났다. 나는 무척 당황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사진은 크기를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관계만을 보여줄 뿐이다. 1858년 영국 정부는 프란시스 프리스를 이집트로 파견하여 거기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조각들과 건물들을 찍어오게 했다. 그는 이집트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크기를 보여주려고 사람이나 마차를 모두 한 프레임 안에 넣고 사진을 찍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티모시 어설리번은 1873년 뉴멕시코에서 글씨가 새겨진 바위 옆에 자를 넣고 찍은 사진. 마누엘 알바레스 브라보가 1920년경 집 담장 앞에 놓인 모래더미와 작은 나뭇가지를 찍은 사진.
좀 더 최근 작품으로 토머스 디맨드가 찍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전혀 없는 사무실 내부 사진. 사진은 절대적 크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상대적 크기를 보여줄 뿐이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자체의 크기 따위는 없으며 오직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림된다는 사실이다. 자, 주행 기록계, 거리 측정기, 그 밖에 다른 측량 장치들은 모두 상대적인 크기를 표준치에 맞춰 제도록 합의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장치들이 그저 소통에 유용할 뿐이지 절대적인 크기를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마룻바닥을 기어가는 개미가 있다. 그 개미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언젠가 이스라엘에 사는 친구와 그의 7살짜리 딸아이와 함께 텔아비브에 있는 작은 공원에 산책을 나간 적이 있다. 그 공원의 연못에는 금붕어들이 놀고 있었다. 아이는 금붕어가 신기한지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집으로 들어왔을 때 아이는 엄마에게 금붕어에 대한 얘기를 제살거렸다. 엄마는 아이에게 큰 금붕어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럼요, 아이는 대답했다. 어떤 금붕어는 이만큼 작고요. 아이는 손가락을 1인치쯤 들어 보였다. 어떤 금붕어는 이만큼 컸어요. 이번엔 손가락을 3인치쯤 들어 보였다. 천국의 크기는? 나는 사진을 찍으면서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망각하게 된 것들과 쉽게 간과해버린 문제들을 새로이 경험하게 되었다.